자식들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은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오히려 자식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72세 정순자 씨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전해줄지, 무엇을 물려줄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물려주면 자식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가족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정순자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자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도 가게 문을 열었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디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다리가 퉁퉁 부어도 집에 오면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배우지 못했지만 너희들만큼은 꼭 공부 잘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씨 부부는 자신들은 헌 옷을 입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정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정순자 씨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엄마,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정순자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대학까지 무사히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성실한 성격 그대로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 아들 민호는 좀 더 자유로운 성향으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나중에 정순자 씨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서울에 아파트 2채와 3억 원이 넘는 예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40년 넘게 운영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혼자 관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규모였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 재산들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상속 문제로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정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이도 많고 이제 재산 관리하기가 힘들어졌다. 미리 나눠서 물려주고 싶으니 의논해보자. 아들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필요할 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주는 게 맞다. 그래야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 너희들도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특히 둘째 아들 민호의 사업이 요즘 어려워 보였거든요. 정순자 씨는 민호가 전화할 때마다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엄마. 자금이 부족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순자 씨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 아들들을 설득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마음 알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야. 결국 아들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정순자 씨가 평생 후회하게 될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첫째 민수에게, 한 채는 둘째 민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예금도 1억 5천만 원씩 나눠주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자식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정순자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말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 민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순자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빠서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사업이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뵐게요. 이런 말만 계속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요즘 바쁘셔라고 둘러댔습니다. 정순자 씨는 이상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더 자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요. 정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파트를 판다고?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순간 정순자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재산이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는 아니? 엄마 아빠가 4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민호는 시큰둥했습니다. 엄마께서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정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민호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로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였습니다. 첫째 민수가 동생을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집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 수 있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민호도 반발했습니다. 형은 회사 다니니까 안정적이지만 나는 사업해야 하는 상황이 다르다고. 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쓰든 형이 상관할 일이야?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형제 간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졌습니다. 정순자 씨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정순자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준 후 정순자 씨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상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돈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생활할 만큼은 남겨놨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순자 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비만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었는데 이상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심리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자유로웠습니다. 좋은 고기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샀고, 손주들 올 때면 과일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격표를 보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사도 될까?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자신의 변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생활할 만큼의 돈은 남겨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정순자 씨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 입원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돈을 쓰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산을 다 나눠준 상태에서 다시 도움을 청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좀 많이 든다.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아이들 학원비도 올랐고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워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수가 이런 말을 할 리 없었는데 말입니다. 둘째 민호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민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파트 판 돈도 사업에 다 투자해서 지금 현금이 없어요. 게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빚이 생겼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미리 나눠준 게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사업 실패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습니다. 정순자 씨가 물려준 아파트 판돈도 모두 날아갔고 오히려 2억 원의 빚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정순자 씨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아주신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정순자 씨는 민호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민호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첫째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는 동생의 실패 소식을 듣고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민호하고는 연락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도 민호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저까지 피해 보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왜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첫째, 자식들이 돈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그랬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아파트를 마치 쉽게 번 돈처럼 생각하고 위험한 투자에 올인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 그 무게를 몰랐던 겁니다. 둘째,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라는 생각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셋째, 형제 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상황과 결과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넷째,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 취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정순자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수술은 연기하고 아들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너무 성급하게 재산을 나눠준 게 실수였어. 하지만 그래도 민호는 내 동생이야. 민수는 처음에는 완강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민호 때문에 저까지 힘들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민수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드디어 민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민호하고 대화는 해보겠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은 어려워요. 그것만으로도 정순자 씨는 감사했습니다. 민호에게도 찾아갔습니다. 민호야, 내 탓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생긴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해.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순자 씨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정순자 씨는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정순자 씨 같은 실수를 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최근 5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3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70% 이상이 나중에 후회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것들을 함께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위험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노력 없이 얻은 성공의 경험입니다. 68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뛰면서 회사를 키워온 자수성가한 분이죠. 김영수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김태현이 있었습니다.
태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김영수 씨는 아들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 30세가 되도록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태연에게 제안했습니다. 태연아, 아빠가 카페 하나 차려줄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카페 많이 하잖아. 김영수 씨는 강남 한복판에 3억 원을 들여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장비, 초기 운영자금까지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태연은 신났습니다. 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열심히 해볼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위치가 좋다 보니 손님들도 제법 왔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자신이 사업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도 사업 DNA가 있나 봐.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힘들었거든요. 새벽부터 재료 준비를 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손님들 응대도 쉽지 않았고 직원 관리도 스트레스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 생각보다 힘들어. 6개월이 지나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카페가 적자예요.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수 씨는 또 2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노력이 부족했거든요. 돈만 투입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태연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카페 사업은 제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해보면 안 될까요?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연이 실패해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 없이 얻은 성공의 경험이 주는 독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만들고 실패했을 때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모든 걱정과 문제입니다. 65세 박미경 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박미경 씨는 딸 하나를 키우는 홀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딸을 키웠죠. 딸 서연은 박미경 씨의 전부였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부터 박미경 씨는 모든 걱정을 딸과 공유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요즘 월세 내기 힘들어. 우리 집 계약 끝나면 어디로 이사 갈까? 서연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딸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함께 나누는 사이야. 서연도 어머니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도와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딸의 이런 말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데 너한테는 다 말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워. 서연이 중학생이 되자 더 구체적인 걱정들을 공유했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서연은 점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엄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아이의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다녀야 엄마가 편해지실 텐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서연은 결국 원하지도 않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엄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의대 생활은 서연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미술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에도 서연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고 있던 엄마의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없었거든요. 박미경 씨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자신의 걱정을 나누는 것이 딸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모든 걱정과 문제를 물려주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미완성된 꿈입니다. 70세 이정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우 씨는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이정우 씨에게는 아들 준영이가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5살 때부터 이정우 씨는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준영아, 아빠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어줘. 우리 준영이는 꼭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준영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정우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의 피아노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레슨비, 콩쿠르 참가비, 좋은 피아노 구입비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도 실력이 늘어갔고 콩쿠르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이정우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우리 준영이는 다르다. 아빠의 꿈을 이뤄주는구나. 하지만 준영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영이가 피아노보다 수학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빠, 저는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이정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너는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해. 아빠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준영이는 갈등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아버지의 기대 사이에서 말입니다. 결국 준영이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공부는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준영이는 결국 자퇴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어요. 이정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아들에게 강요한 게 오히려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물려주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자식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지 못하고 부모의 꿈에 갇혀서 살게 만듭니다. 네 번째,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원한과 상처입니다. 67세 최은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씨는 평생 시어머니와 큰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최은숙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는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최은숙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와 원한이 쌓여갔습니다.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풀어야지.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지. 시간이 흘러 최은숙 씨에게도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한 겁니다. 며느리 김지은 씨는 착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숙 씨는 지은 씨를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며느리들은 원래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최은숙 씨는 무의식 중에 지은 씨에게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이 반찬은 너무 짜다. 우리 아들 속옷은 이렇게 개는 게 아니야. 명절 준비할 때는 이것부터 해야 해. 지은 씨는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최은숙 씨의 요구는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최은숙 씨가 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겁니다. 수진아, 시어머니란 원래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엄마도 너희 할머니한테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도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당하지 마라. 당하기만 하면 안 돼. 딸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진이에게는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할 때도 최은숙 씨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맞서. 엄마처럼 당하고만 살지 마. 수진이는 결혼 후 시어머니와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곡해하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이가 요리를 잘하네라고 말해도 비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수진이의 결혼 생활은 갈등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도 시어머니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최은숙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원한을 딸에게 물려준 게 딸의 행복을 망쳤다는 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원한과 상처를 물려주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자식들이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5번째,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과도한 보호와 간섭입니다. 69세 서명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명자 씨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 동혁이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대신해줬습니다. 학교 준비물은 물론이고 숙제까지 도와줬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면 직접 상대방 집에 가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혁이를 왜 괴롭히느냐? 너희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동혁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신 관리를 위해 서명자 씨가 직접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상담했습니다. 우리 동혁이는 수학이 약해서요. 과제를 좀 쉽게 내주시면 안 될까요? 대학 입시 때는 원서 접수부터 면접 준비까지 모든 걸 서명자 씨가 챙겼습니다. 동혁이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서명자 씨의 보호는 계속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바로 자취방을 구해줬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줬고 아르바이트는 공부에 방해된다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혁이가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서명자 씨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동혁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친구라면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동혁이는 25이 되어서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취업 면접을 보러 가서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본인 생각은 어떤데요? 물으면 대답을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생각보다는 어머니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겨도 서명자 씨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귈 수 없어. 결국 동혁이는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명자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과도한 보호가 아들을 망쳤다는 걸 말입니다. 독립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인간관계 능력을 모두 빼앗아버린 겁니다. 여섯 번째,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의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71세 김순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옥 씨는 평생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자는 얌전해야 하고, 집안일을 잘해야 하고,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가치관을 딸들에게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첫째, 딸 민정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정아, 여자는 너무 앞에 나서면 안 돼. 조용하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해. 나중에 시집가서 남편 뒷바라지 잘해야 해. 민정이는 착한 아이였지만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목소리가 작았고 친구들과 놀 때도 주도적이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토론 수업이 있으면 항상 뒤에서만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된다는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이는 능력이 있었지만 면접에서 자신을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김순옥 씨는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사위는 꼭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어야 해. 민정이가 집안일 잘한다고 자랑해.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 민정이는 어머니 말대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자신감 부족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도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거든요. 육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나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 판단할까 봐 무서워요. 결국 민정이는 40대가 되어서도 독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순옥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자신의 옛날 사고방식을 딸에게 강요한 게 딸의 인생을 제약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은 부모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한입니다. 74세 이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씨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엄마 인생은 너희들이 전부야.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야. 자식들은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엄마를 위해서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었거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엄마가 기뻐할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대를 이어 불행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거든요. 중요한 건 깨닫고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순자 씨는 지금 무릎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다행히 아들들이 마음을 돌려서 수술비를 함께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순자 씨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자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고 싶어요. 정순자 씨가 요즘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건 따로 있다.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지혜는 평생 너희 것이야. 정순자 씨는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마음이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두 아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호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순자 씨는 이제 재산 대신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진짜 유산입니다. 두 번째, 자식들이 스스로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김영수 씨는 아들 태연의 카페 실패 후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조언을 해줬습니다. 태연아, 아빠도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실패들이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더라. 너도 이번 실패에서 뭔가 배웠을 거야. 태연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이 필요해요. 조언은 나중에 해주세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연아,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해봐.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가. 아빠는 옆에서 조언만 해줄게. 태연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을 직접 처리하고 상품을 개선하고 마케팅도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월 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태연은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돈을 주시는 것보다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신 게 더 큰 선물이었어요. 제가 진짜 사업이 뭔지 배울 수 있었어요. 김영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진짜 성장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세 번째, 부모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박미경 씨는 딸 서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엄마 걱정을 너무 많이 떠맡겼구나. 서연은 어머니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박미경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박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찾아볼 거야.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볼래. 박미경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제빵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구나. 왜 진짜 이걸 하지 않았을까? 서연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엄마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서연은 의사 일을 그만두고 미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의사를 그만두고 뭐 하느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미경 씨와 서연, 모녀가 모두 자신만의 인생을 찾은 겁니다. 네 번째,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명자 씨는 아들 동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혁아, 엄마가 너무 많이 간섭했구나.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 동혁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는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명자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배워가면 돼. 엄마는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줄게. 동혁은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1년 후 동혁은 스스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서명자 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이제야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5번째,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최은숙 씨는 며느리 지은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까다롭게 굴었구나. 내 상처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어. 지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최은숙 씨는 지은 씨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은아, 이제는 정말 가족이야.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자. 최은숙 씨는 딸 수진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된 편견을 심어줬구나. 시어머니도 똑같은 사람이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수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수진의 결혼 생활도 점점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습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짜 보물입니다. 자식들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면 부모부터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가 감사하며 살아야 자식도 감사할 줄 압니다. 부모가 용서하며 살아야 자식도 용서할 줄 압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소중한 것들을 물려주세요.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배워갑니다. 중요한 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진짜 소중한 것들을 물려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